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싱크대에 접시가 한 장도 없고 소파에 옷 한 벌 걸쳐 있지 않은 걸 본 적 있나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풍경. 그 순간 우리는 감탄 대신 자책을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사실 나도 해봤거든요. 이번엔 진짜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정리하고 닦고 다 치웠는데 3일이 지나면 어느새 접시가 쌓이고 옷이 의자를 점령하고 또 원래대로 돌아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의지력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이 늘 어지러운 사람들이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매일 집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냥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뇌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소를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경 연구 결과는 꽤 흥미롭습니다. 물리적으로 어지러운 환경은 우리 뇌의 시각 피질에 지속적인 소음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쌓여있는 택배 상자 하나, 먹다 남은 컵 하나도 뇌에게는 이거 아직 안 끝났어 라는 신호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쉬고 있어도 뇌가 계속 피곤한 이유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신경계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고 이유 모를 불안감까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어질러져 있지 않고 물건이 다 제자리에 있을 때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 아시죠? 뭔가 풀리는 느낌, 숨이 좀 쉬어지는 느낌이요.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계속 붙잡고 있던 해야 할 일 신호들을 정리하면서 신경계가 안정상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매일 정리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건 깨끗한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가 주는 통제감과 고요함이에요. 여기서 생각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때 갑자기 청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랍을 정리하고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쓸기 시작하죠. 겉으로 보면 현실 회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신체 행동을 하면 고착된 감정 에너지가 실제로 해소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접시를 다 씻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정리되는 느낌. 그게 착각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매일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건 하나예요. 공간을 청소하는 행위가 동시에 마음을 청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외부의 질서가 내면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고 또 반대로 내면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된 거죠. 그 연결을 한번 체감하고 나면 청소가 귀찮은 집안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루틴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예요. 결국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써서 움직여야 하지만 쾌적한 공간에 사는 사람은 어지러운 상태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노력이 아니라 본능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행동은 그 믿음을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억지로 해야 한다는 감각이 줄어들고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싱크대만 닦고 자겠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반복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밤 10시,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냥 침대에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10분만 투자해서 주방을 정리하고 물건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공간을 만들어 두면 뇌가 신호를 받습니다. 오늘 할 일은 다 끝났어. 이제 쉬어도 돼. 그 신호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의 감각까지 바꿔버리거든요. 집은 단순히 내가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내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어지러운 공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게 아주 작고 조용한 방식으로 나는 이 정도의 환경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신경계는 그걸 흡수하고 하루 전체의 밀도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규율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조용한 순간에 자기 공간이 자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이후부터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닮아가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정리하고 싶었던 건 방이 아니라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채널 라이프를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